피고인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명한다. 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강태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강태혁 씨. 저는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김한국 보호관찰관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본 영상은 보호관찰을 받는 분들이 보호관찰을 잘 받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되고 두렵겠지만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종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호관찰 개시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1개월 이내에 주거지를 방문합니다. 주거지 방문을 통해 실제 신고한 장소에 살고 있는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이고 생활환경은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후 어떤 죄를 범했는지, 과거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보호관찰 받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지도감독은 보통 면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1회 정도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좀 더 많은 확인과 지도가 필요한 경우라면 월 3회 이상의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담의 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보호관찰을 시작할 때는 6개월,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준수사항을 잘 따랐는지, 직장생활은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등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그 횟수가 늘어나거나 감소될 수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이나 재범의 경우 즉시 감독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죠? 준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준수사항이란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 내지 규칙을 말하는데 누구나 지켜야 할 일반 준수사항과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특별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일반 준수사항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첫 번째는 주거지에 상주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와 상주는 어떤 건가요? 주거지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곳을 의미하고, 상주하는 것은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집을 옮기거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흔히 위반하는 사유는 가출입니다. 가출한 청소년은 보호관찰소 출석도 기피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생활비가 없으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 갈취 등 범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소년원 수용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은데 안 되는 건가요? 하룻밤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하여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외박하는 것은 성인이든 소년이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무직이라면 그것도 준수사항 위반인가요? 생업이란 일반적으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 하는 일, 즉 직업을 말하지만 여기서 생업이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직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이 지시하는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자퇴하면 준수사항 위반이 되나요? 학생에게는 학업이 생업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단지 학교를 중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겠지만 학교에 다닐 때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검정고 시 직업훈련 참여 등을 지시하거나 보호관찰소 출석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셔야 합니다.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의 의미가 뭐죠? 사기, 도박, 절도 등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가 아닐지라도 사회 일반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음주하는 행위, 이유 없이 밤중에 거리를 배회하는 등 범죄 요인이 될 수 있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 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였다면 그 범죄가 크든 작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심각성과 개선 여지, 범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출석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집행유예 취소 또는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무면허 운전은 결코 가벼운 준수사항 위반이 아닙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가 있으니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면 친구도 못 만나나요? 공범이나 불량한 친구가 아니면 만나는 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범죄 전력이 있어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일상적 필요를 넘어 함께 어울려 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은 날짜를 정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 학교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정된 날짜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맞이하여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멘토링 상담, 직업훈련, 재범 방지 등 프로그램 참여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제가 보호관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도주하였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받아 출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담당 보호관찰관이 왜 우리 집이나 직장에 방문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같이 생활하는지 등 실제 생활 환경과 실태를 파악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라면 일반인보다 생활면에서 다소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직장이나 학교에 찾아오면 제가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면 처음 보호관찰을 신고할 때나 보호관찰소 출석 시에 분명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방문 시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으로 나오게 하여 면담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친인척, 사회복지사라고 말하는 등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며 지도 감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여기서 여행이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관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등으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상당 기간 머물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주거 이전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교 진학, 취업 등을 위한 주거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의 간섭을 피해 친구와 어울리려는 것이라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재학 증명서 등 새로운 주거지에 확실히 거주한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허가를 받으시고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계속 보호관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불가능한가요? 보호관찰 받는 사람도 해외여행 또는 유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귀국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관과 전화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상 일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보호관찰 받는 사람의 개별 특성과 환경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마약류 투약 검사에 따를 것 등이 있는데 외출 제한 음성 감독 시스템, 음주 측정기, 간이 약물 시약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감독하게 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구인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먼저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실이 중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하여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구인 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준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보호관찰소 출석 횟수가 줄어들고 임시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호관찰 임시해제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라주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지도감독 의무사항을 면제시켜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임시해제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므로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임시해제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네요.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자격증 공부도 해야 하고 직장도 새로 잡아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호관찰은 여러분의 재범 요인을 감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제 보호관찰관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업체에 취업하는 등 보호관찰 기관에 자신의 꿈을 이룬 사례가 많으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아마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호관찰관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주는 친절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